여러분 안녕하세요. 앞다투어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흔히 접하게 되는 공항 풍경이 있죠. 바로 면세점, 검역, 그리고 수암을 찾는 곳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최초의 면세점은 누가, 언제, 어디에, 왜 만들었는지 하는 스토리와 또 쿼런틴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검역이라는 뜻이 되었는지 관련해서 40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영어권 사람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용어인데 유독 한국 사람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단어인 수암을 찾는 곳, 즉 배기지 클레임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고 나면 더 즐거워지는 공항 풍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의 면세점은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일랜드가 바로 세계 최초로 면세점을 만든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항공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1940년대에 여러분이 뉴욕에서 런던이나 파리로 여행을 간다면 지금처럼 직항으로 바로 날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항공 기술로는 연료를 한 번만 주입해서는 그렇게까지 멀리 날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한번 멈춰서 기름을 다시 넣고 가야겠지요. 이렇게 급유나 타이어 교체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핏스탑이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출발한 비행기들이 핏스탑하는 곳은 아일랜드 서부 해안에 있는 셰넌 공항이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셰넌 공항은 별로 볼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승객들은 영화배우나 유명 인사들이었고 기본적으로 엄청난 부자였다고 하죠. 그래서 셰넌 사람들은 부유한 고객들을 위해 공항의 편의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브랜던 오레건 박사를 고용했죠. 그는 기발한 사업가였기에 비행기 이용객은 출국 심사를 받고 출발장에 서면 공식적으로는 그 나라를 이미 떠난 상태, 즉 어느 나라에도 위치하지 않은 일종의 공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이므로 그 지역에서는 해당 국가의 세금을 포함한 법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소비자들이 지방세와 관세의 추가 비용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달라고 아일랜드 정부에 요구했고, 이렇게 해서 1947년 아일랜드 셰넌 공항에 이러한 혁신적인 개념이 도입된 세계 최초의 면세점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면세점은 여행객들에게 혜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항에도 막대한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세계 면세점 산업의 길을 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흥공항 면세점에서는 무엇을 팔았을까요? 그것은 미국에서 날아온 부유한 고객들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우선 장시간 비행에 목이 마른 신사 승객들은 위스키와 같은 술을 찾았을 것이고 당연히 담배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쁜 영화 배우들은 화장을 고칠 화장품이나 땀 냄새를 커버하기 위한 향수가 필요했습니다.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은 초콜릿을 원했겠죠.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의 면세점에서 술과 담배, 화장품과 향수, 초콜릿 등이 간판 품목으로 명맥을 이어 내려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상품들이 이렇게 면세점의 원조 상품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당시에는 이런 술과 담배, 화장품과 향수나 초콜릿 등의 면세품을 현장에서 바로 사서 소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거고, 지금은 주로 선물용이나 아니면 본인이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 하더라도 구매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면세품을 사면 포장조차 뜯을 수 없으니까 즉시 소비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좀 아이러니컬한 것은 면세점의 취지가 소비자에게 세금 혜택을 줘서 돈을 좀 아껴보라는 건데 오히려 지갑을 더 얇게 만드는 것 같지 않나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검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해당 국가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입국자들에게 검역을 실시합니다. 그건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병균을 퍼뜨릴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공항에서 보시면 검역이 영어로는 쿼런틴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냥 검역이나 격리라는 뜻이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왜 쿼런틴이라는 단어가 검역이라는 뜻이 되었을까요?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인페르노를 보면 1시간 14분쯤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흑사병이 창궐했을 땐 모든 배의 승객을 40일간 항구에 묶어뒀다가 상륙시켰죠. 병균 보균자인지 아닌지 확인한 뒤에요. 검역 쿼런틴은 이탈리아어 40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이 장면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쿼런틴은 숫자 40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쿼런타가 어원인 낱말로 40일간을 뜻하는 쿼런티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40일일까요? 각 병균의 잠복기가 평균적으로 40일 정도 돼서 의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한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그런 걸 밝혀낼 수 없었을 테니까요. 40일의 의미는 당시 유럽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어떤 종교적인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데요. 40일이란 노아의 방주에서 비가 계속해서 내린 기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광야에서 보낸 기간,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기간, 예수님이 부활한 후 지상에 머무른 시간 등이 모두 40일로서 어떤 한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40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병균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쿼런틴, 검역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스레 암울했던 코로나 팬데믹 때가 생각나네요. 저는 딸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한참 동안이나 왕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왕래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이 풀려서 엄격한 통제 속에서나마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한국에서 예방접종 증명서 챙기고 72시간 내 코로나 검사증 챙기고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에 장갑에 심지어는 페이스 쉴드까지 쓰신 분도 계시고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그래도 자리는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좀 널널하게 부킹을 받아서 그나마 좀 넓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했으면 코로나에 안 걸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또 캐나다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비행기를 탈 수 있었는데 어라 이게 양성이 나와서 열흘 뒤에나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당시에는 무증상으로 큰 고생 없이 넘어가긴 했습니다. 자, 여담이었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마지막 배기지 클레임에 대해서 알아보죠. 사실 이게 어려운 단어들의 조합은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분들이 제법 혼동스러운 단어일 겁니다. 배기지 클레임, 즉 수암을 찾는 곳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단어가 바로 클레임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런데 유독 한국인들만 클레임하면 뭐 불평이나 불만을 제기할 때 클레임을 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배기지 클레임 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직역해서 수화물에 대해 클레임을 거는 곳, 즉 수화물 파손이나 분실 시 찾아가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어권 사람들에게 클레임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클레임을 건다라는 뜻보다는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주장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이 자동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내 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곳, 수함을 찾는 곳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 배기지 클레임을 어떤 나라 공항에서는 배기지 리클레임, 다시 말해 맡겨놓은 수화물을 되찾는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더 쉽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해외여행 가실 때 면세점을 들리시면 오, 셰넌 공항의 자식들이구만 하고 아는 체를 하시면 되고 검역장을 지나실 때에는 흑사병 40일 그래서 쿼런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화물 분실 시나 파손 시 배기지 클레임으로 가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